오늘은 동쪽으로 파도가 들어와서 월정리로 서핑을 갑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 교차점인데, 이 삼거리 예전에 검문소가 있었는지 삼양 검문소 교차로로 불리고 있고요. 여기가 제주의 삼양동에서, 삼양 1동인 것 같아요. 1동에서 조천읍으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엄밀하게는 조천읍 신촌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주소가. 옛날 주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구제주시, 옛날 제주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제주군, 또 서귀포시 지역하고 서귀포의 남제주군이 있던 시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기억속에 남아 있어서 제주시 하면은 지금의 도심지 동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월정리로 서핑을 가고 있고요. 조천에서 부자읍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를 타고 쭉 가는 길입니다. 바람이 아예 없진 않고 비가 살짝 내리고는 있긴 한데 어차피 수상 레포츠기 때문에 비 오는 거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저 관광버스가 좀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앞지르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카메라로 보니까 월정리 방파제 쪽에 그래서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여러 명 물에 떠 있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파도가 괜찮다는 것이겠죠. 그거를 보고 가면 되겠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거는 파도가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과 나눠 타야 되니까 그만큼 저한테 주어지는 라이딩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들 악에 받쳐서 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달까요? 다들 삶이 팍팍하니까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굉장한 경쟁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핑을 할 때도 보면은 발리나 이런 데서 보면 파도 오면 뭐 양보도 해주기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 남의 거 뺏으면은 뺏긴 사람도 사과하면 그냥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주도에서밖에 제가 국내에서 서핑을 안 해봤지만 다들 아주 악에 받쳐서 저건 그냥 꼭 내가 죽어도 타겠다, 남한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굳은 표정을 짓고 잡아 타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좀 한번 탔으면 양보도 해줄 만도 한데 타고 돌아오다가도 오면은 정확하게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또 잡아 타고 가는 그런 얌체들도 많이 있고, 다들 경쟁 사회고 워낙 또 인구가 많고 파도는 적고 하다 보니까 악에 받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그 악바리 근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빈국에서 최빈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된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할 텐데, 그래도 다같이 즐겁자고 하는 레저를 하는데 그렇게 악바리 근성을 발휘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좀 씁쓸합니다. 확실히 제주에서 제주의 이제 구제주시 지역, 제주시 동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보면은 나무도 많고 초록초록하고 개발이 잘 돼 있죠. 서쪽은 이제 애월읍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쪽은 개발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많이들 선호하셔서 일찍부터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동쪽 지역은 확실히 개발이 덜 되고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자연 보존도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수학여행 제주도로 오셨을 때 그때 옛날 얘기해 주실 때 보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진짜 똥돼지가 있어서 화장실 대신에 그 뒷간 가서 이렇게 사람이 일을 보면 그 돼지들이 와서 뭐 처리를 하고 그랬던 걸 봤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집들 당연히 없고요. 표선 민속촌 같은 데 가시면은
보존해 놓은 집들 아니면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집들 정도는 보실 수는 있는데, 다 뭐 지금은 하수도 시설 잘 돼 있고 정화조 다 돼 있고 하니까 옛날 얘기죠. 저 멀리 보니까 지금 풍력 발전기들이 꽤 여러 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풍력 발전기랑 이렇게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는, 지금 저 풍력 발전기들을 어떤 그 로직에 의해서 순서대로 돌려도 될 정도로 전력 수요가 꽤 있다라고는 뜻이 될 겁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생산이 돼 갖고 그거를 다 돌릴 수가 없어서 발전기가 저 바람 대비가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뭐 개통 접속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생산을 하고도. 네. 오늘은 날이 흐려갖고 지금 태양광이 좀 발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반면에 아직 6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산업체라든가 사무실 또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편이어서 풍력 발전기들이 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력 경제라는 수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수강 신청을 해서, 제가 전기공학과는 아니고 전자공학과 출신이긴 한데, 그때 4학년 때는 뭐 전기공학과 수업을 받아도 가능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경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전력 경제라는 수업을 들어가서 학점을 이수를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송전하고 전기를 분배하는 거는 한국전력이 거의 대부분 독점에 가깝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발전회사들조차도 전부 한국전력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력 시장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발전회사들이 훨씬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한국전력의 발전회사 부문들이 발전 자회사로 다들 독립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태양광 발전 사업자나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도 발전 사업들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전기를 그때그때 시세가 변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랑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력 거래소가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아마 제가 대학교 4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각 주체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가 또 그 거래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을 개설이 돼갖고 제가 인상 깊게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강의하셨던 분은 학교 소속 교수님은 아니고 아마 한전 쪽 전문가 아니면 약간 이제 거래소 쪽에 산업체에 계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한 학기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전력 회사들이 여러 개 있고 송배전 판매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던 외국에서의 사례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거래소에 팔고 하는 것에 대해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생겨나서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이제 VPP랩 같은 회사들이 좀 대표적인 전력 거래 관련 스타트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전력망이 이제 제주도 내부에서 생산하는 발전소들도 있지만, 이런 태양광도 있고 당연히 풍력도 있고, 또 화순항에 있는 것하고 삼양에 있는 것하고 이런 화력 발전소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많은 전력을 그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해저 케이블로 해서 끌어와서 쓰고 있는데요. 제주도 자체에 있는 발전소만으로는 다 감당이 되지 않는 면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것도 증설도 하고 있고,
증설을 하면은 제주도에서 남는 전기를 다시 전라도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충전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건가 봐요.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제주도는 전국 그 전라도에서부터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전력망하고 약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제주도에만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 표지판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전력거래소. 어, 우리에게 거래소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코인 아니면 주식 거래소가 대부분 좀 이제 친숙하고 일반적이긴 한데, 전력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뒷차가 엄청 똥침을 놓으면서 와갖고 빨리 비켜줬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5분 빨리 가려다가 그냥 그런 구호 있잖아요. 5분 빨리 먼저 가려다가 영원히 먼저 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월정리 해수욕장은 동쪽, 상당히 이제 제주도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그 노형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도동 같은 곳에서는 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리긴 해요. 저는 이제 제주 동지역에서는 가장 동쪽에 있는 삼양동 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이 많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30분에 가지고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물론 육지에서 서울이나 이런 경기, 인천 쪽에서 양양으로 서핑을 가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거리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 내부에서는 30분, 40분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참 꺼려지는 거리긴 합니다. 이제 김녕까지 왔습니다. 지금 5시 54분이니까 월정리 가면 제가 준비하고 하면 6시 반 정도에는 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7시 반에 해가 지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으로부터 30분 뒤인 8시 3분까지 서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알차게 압축적으로 한번 즐기고 집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배고플까봐 미리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나왔어요. 네, 계란이 없어갖고 계란을 못 넣었고 밥을 못 말아 먹고 나왔는데, 옛날에 보다 좀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어서인지 제가 아까 삼양라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보다 뭔가 양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애매해요. 작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를 다 먹었는데도 배가 이렇게 부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참 교통량 대비 신호등이 많은 것 같고, 좌우로 지금 지나다니는 차 한 대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좀 인텔리전트한 신호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꾼다는 게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리에 어떤 부담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는 길 방향으로만 차들이 있고 좌우로 수직으로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신호가 좀 다 차량 통행량에 연동해 갖고 제어가 되면 참 좋겠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최대한 빨리 가서 지금 입수를 하고 싶은데, 안전이 중요하죠. 과속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가느라고 마음이 급해도 잘 다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저 앞에 있는 카메라 박스처럼 저런 박스 안에 카메라 딱 설치돼 있어 갖고 과속으로 물리면은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로 표지판 잘 보면서 속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표지판, 주의 표지판 잘 숙지하면서 관찰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란 게 일반화된 다음부터는, 특히 어디 모르는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시선이 많이 가다 보니까 표지판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표지판 정말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방 주시가 참 중요한데 앞에 첨단 장비들이 많다고 해도 그런 표시사항만 보고 차량에서 나오는 표시사항만 보고 전방에 있는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운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만장굴 입구죠. 만장굴이 차가 없으면 가기가 참 애매한 관광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관광지고 동굴인 것 같으면서도 저기가 차 없는 사람들은 놀러가고 구경 가기가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입구에서도 꽤나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차 없는 분이 구경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힘들었다고 특히 여름에는 조금만 걸으면 햇땡볕에 좀 힘드실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굴이 이제 지하에 있는 동굴이다 보니까 그 1년 내내 온도가 상당히 변함이 없고 그래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이제 싸늘하고 한 그런 온도를 보이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여름에 이제 오셔갖고 만장굴을 갔다가 네, 밖에서는 덥잖아요. 30도 넘고 더우니까 반팔 입고 들어가셨다가 저기가 탐방 코스가 대략 한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한 3, 40분 걸릴 텐데 1시간인가? 그 지하에서 이제 차가운 데 오래 있으시니까 머리 아프시다고 그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름에 만장굴 구경 오실 분들은 꼭 겉옷 하나, 잠바나 이런 체온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겉옷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뭐 전혀 문제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도 좀 그랬고 예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저기 잘못 가면은 머리 아프고 굉장히 냉방병 비슷한 증상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월정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좌회전해서 마을로 해변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신호 바로 떨어졌다. 네. 비보 좌회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속도가 좀 빠르긴 했지만 뭐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도 않았고요. 좀 이제 약간 빠른 속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선형으로 꺾어 들어오긴 했는데 차선을 넘어가거나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월정리도 뭐 예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와서 보면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데 왜 아무도 여기를 뭘 안 할까 뭐 그런 생각 하셨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 그 어촌 마을의 흔적이 아예 안 남아있는 건 아닌데 뭐 여기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가 돼나갔고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커피숍들도 많고 개발이 많이 돼갖고 약간 좀 번잡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다 왔습니다. 파도가 꽤 높이가 있네요. 신난다. 그러면 파도 타고 나와서 뵙겠습니다.